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C샵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화면에다가 안녕하세요를 출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를 사용하니까요. cd 백슬래시 버튼 눌러서요.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make 디렉터리를 해가지고요. .NET Core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ET Core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으면요. .NET Core로 폴더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역시 하나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 directory hello world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폴더로 다시 접속을 하고요. 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C샵 프로젝트, .NET Core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ET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자, .NET 명령어는 .NET New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NET New -L 눌러봐서 잠깐 리스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L 눌러서 -L 눌러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C샵에 대한 공부를 해주고자 한다 했을 때는 이제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요. .NET New 현재 폴더를 .NET New 어떤 콘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 그래서 .NET New 콘솔 딱 하게 되면 현재 헬로 월드라는 폴더가 어떠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 dir 덜 보면 프로그램.cs 파일 만들어주고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코드 닷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렸고요. 자, 컨트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좀 더 화면을 키워봤고요. 자, 프로그램.cs 파일 가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코드 만들어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잠깐 빼놓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뜨긴 하네요. 예, 이렇게. 자, 그럼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코드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바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통합 터미널 컨트롤 플러스 백틱 기호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통합 터미널을 사용해서 현재 프로젝트, 현재 코드를 빌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New로 만들었던 코드는요. .NET Restore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 현재 코드 관련된 어떠한 누계 패키지들이 있으면 그거를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빨간색이 일단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빈 폴더하고 오브젝트 폴더 같은 거 모양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NET 빌드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빌드, 컴파일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요. 자, 보면 빌드가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에러도 없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NET New .NET Run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헬로 월드가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헬로 월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기본 제공 코드를 만들어 봤으니까 위에서 program.cs 파일에서 자, 전체를 컨트롤 A 선택하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제공은 다 program.cs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에서 예를 들면 hello world 이제 콘솔 hello world console.cs 파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C샵에 대한 코드를 한번 우리가 타이핑 레벨로 기본 제공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이핑 레벨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면요. C샵 코드는 물론 직접 시스템이라는 명령어 네임스페이스를 직접 가까이 코드에 넣어줘도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명령어는 유진 구문을 사용해서 시스템 S자 대문자를 사용해서요. 상단에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징 지시 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단에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C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클래스 파일로 하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파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구현해 주시면 돼요. 뭐 한글로 써도 되고요. 그러면 대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매치를 시켜주는 게 hello world 콘솔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즉 뭐랑 매치를 많이 시켜주냐면 파일 이름하고 매치를 많이 시켜줍니다. 근데 C샵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제약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코드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블록은 중괄호,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즉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 그 C샵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메인 메서드라는 개념, 메인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할 텐데요.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C샵 프로그래밍의 진입점이라고 해요.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시작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인 메서드인데요. 자, 메인 메서드에 대한 모양은요. 아직은 어색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태틱하고 이제 아까 전에 코드에 있었던 코드인데요. 보이드하고 스태틱하고 보이드하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는 나중에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이름의 이제 메서드 모양이 있는데 메서드는 이제 소괄호 열고 닫고고요. M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M자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C샵은 대소문자를 구분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코드 블록은 중괄호 열고 닫고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특정한 클래스의 이름은 뭐 소문자로 되는데 C샵은 정확하게 이제 그 첫자 대문자 또는 파스칼 표기법이라서 들쑥날쑥하게 첫자 대문자 중간에 단어 대문자 중간에 단어 대문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역시 시스템도 S자 요 대문자라는 거. 나머지 어떤 키워드들 미리 만들어진 어떤 용어들은 다 소문자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화면에다가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콘솔이라는 이름의 콘솔에다 출력하자 해서 콘솔이라는 이름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콘솔이라는 이름의 뭐다? 클래스 파일입니다. 클래스 파일. 그래서 콘솔 클래스 파일에 write라는 이름의 write lin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화면에다가 어떤 내용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명령어는 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C샵에서는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묶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한다든가 문자열을 다룬다든가 했을 때는 다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console.writeLin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라고 이제 발음하는데요. writeLine 메서드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콘솔 화면에다가 명령 프롬프트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하나의 완성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C샵으로 사용하는 C샵으로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코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다시 통합 터미널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지니까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조금 줄여보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현재 프로젝트 관련해서 .NET New로 만들었으면 .NET 리스토어로 이제 관련된 패키지를 복원시켜 주고요. 근데 지금 .NET 리스토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다시 해도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NET 빌드 명령어로 컴파일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경고라든가 에러가 없고 빌드가 성공이 되었고요. 그러면 .NET Run 메뉴를 사용해서, 물론 .NET Run 메뉴에는 .NET 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T Run 메뉴만 실행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NET Run 하게 되면 제가 예상한 것처럼 다시 헬로 월드가 프로그램이 복원이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변경시켜 볼까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 파일로만 돼 있고요. 대신 여기다가 유진 구문 대신에요. 여기다가 시스템 S자 대문자라는 거, 시스템 console write line에
뭐 헬로 월드 이렇게 해도 돼요.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위쪽 화살표 눌러서 .NET Run 엔터 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헬로 월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C샵 코드는요, C샵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현재 화면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키워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떠한 이름이 들어오면 돼요. 뭐 물론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장사항은 첫자 대문자를 가지는 이렇게 헬로 월드 콘솔 같은 이런 파스칼 죄송합니다. 파스칼 케이스가 아니라 그 카멜 케이스 낙타 표기법 형태대로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첫자 대문자니까 파스칼 표기법으로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첫자 대문자를 사용하는 어떠한 그 이제 그 뭐 단어를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됩니다.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태틱 키워드, 보이드 키워드 뭐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색하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메인 메서드의 M자는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 매기 변수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C샵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코드는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중괄호 열고 닫고 여는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 사이에다가 어떠한 구문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어떤 명령어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헬로 월드를 한번 더 찍어보고 싶다면 시스템을 한번 더 타이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system.console.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팝업 창이 뜨죠. 이런 거를 우리는 제가 발음할 때 인텔리센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도움을 받아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점 찍어서 라이트 라인이 나오면 아니면 이제 커서로 가서 놓고 엔터 치거나 탭키 눌러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한 번 더 타이핑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저장하면 그러면 시스템을 매번 할 때마다 타이핑을 해줘야 되겠죠. 실행시켜보면 위쪽 화살표 엔터 헬로 월드가 두 번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매번 어떤 명령어를 출력할 때마다 어떤 문자를 출력할 때마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주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using 지시 문을 사용해서 using system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선언해주면 뭐가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system 점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된다는 거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더 편하겠다라는 거죠. 저장하고 위쪽 화살표 엔터. 역시 내용은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네,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뭐를 이렇게 유징 시스템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컨트롤 A 딜리트 키 눌러서 다시 한번 지워주고요. 그럼 아예 이제 처음부터 코드 작성할 때는 유징 시스템 SY까지 타이핑해 놓고 탭 세미콜론. 자, C샵의 모든 코드는 다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고요. 하나의 구문을. 그 다음에 CLA 정도만 타이핑해 놓고 탭 눌러. 여기선 탭이 안 되는구나. 이제 CLA까지만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클래스까지 코드 완성이 되죠. 그러면 hello world console이라고 클래스 파일 만들고요. 중괄호를 이쪽에다 넣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장사항은 이렇게 이제 왼쪽에 맞춰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그 다음에 스태틱 보이드 메인 메서드는 워낙 많이 쓰니까요.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역시 타이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익숙해지면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라는 이름의 C샵에 대한 어떤 코드 조각을 제공해 줍니다. SVM.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나 그 스태틱 보이드 메인 타이핑 하죠. 실제로 뭐 작업할 때 콘솔에 대한 어떤 작업할 때는 SVM 탭을 눌러서 자동적으로 요만큼 코드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스태틱 보이드 메인인데요. 여기 메인 메서드에는 스트링형 배열형인 아그스라는 게 들어오는데 요거는 일단은 뒤에서 배열을 배우면 우리가 익숙해지는 코드니까요. 기본 코드에서는 생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시스템 위에서 선언했으니까 콘솔.라이트라인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헬로월드를 찍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 콘솔.라이트라인도 워낙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CW
console.write라인의 명령에 대한 코드에 대한 코드 조각이에요. 코드 스니핏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CW 탭 눌러서 system.console.write라인을 포함시켜 주고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예를 들면 다시 hello world를 찍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 조각 사용하다면 유징 시스템을 저기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따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위에 네임스페이스가 선언되어 있으면 CW 탭하면 console.write라인까지만 타이핑 해줘요.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NET run 위쪽 화살표 눌러서 엔터. 그러면 화면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죠. 콘솔 창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헬로 월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C샵의 클래스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물론 이제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문제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퍼블릭이 생략되어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하고 위쪽 화살표 엔터. 역시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샵에는 클래스 파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한번 이제 시스템도 네임스페이스라고 제가 발음하는데요. 네임스페이스란 키워드, 이제 네임스페이스란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데모라고 학습에 대한 데모 중괄호 열고 닫고 열괄호 중괄호 열고 여 밑에다가 중괄호 닫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블록을 씌워주고 탭키로 들여쓰게 해주고요. 이렇게 데모란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로 그냥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 개 지금은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클래스 파일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네임스페이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뭐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 했을 때는 네임스페이스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네임스페이스 마치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콘솔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원하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도메인 이름으로 만들어 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묶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현재 시점에서 네임스페이스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냥 다만 코드상에서 이제 비주얼 아카데미 헬로 월드 콘솔의 메인 메서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돼 있는 거고요. 실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실행은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NET New 명령을 통해서 어떤 C샵에 대한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여기에 스트링형, 배열형인 아그스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까지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뭐 이제 매개 변수 명령줄 인수라고 하는데요. 명령줄 인수, 커맨드 라인, 뭐 아규먼트, 뭐 커맨드 라인, 뭐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자, 명령줄 인수 같은 경우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뭐 여기 대문자로 써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문자입니다. C샵은 이렇게 놓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면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실행이 되면 똑같아요. 예, 뭐 실행상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행상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C샵에 대한 기본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위쪽에 하나 넣고요. 자, 슬래시를 사용하게 되면 C샵에서 코드 설명문, 주석문이라고 합니다. 얘는 코드에 대해서 실행하고 전혀 연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샵 처음 시작하기 해서 우리가 헬로 월드란 이름의 프로그램 만들기를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코드에 대한 설명문을 슬래시 하게 되면 얘는 주석문이라고 해서 현재 라인은 컴파일할 때 실행할 때 전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어떤 명령을 넣어놓든 뭘 넣어놓든 상관없이 실행했을 때 전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석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헬로 월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글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럼 CW 탭 눌러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그냥 그 데모용으로 막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 인명을 어떤 이제 히어로 정보, 어떤 사람 이름을 할 때는 홍길동, 백두산, 임꺽정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를 제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것도 시스템은 그냥 빼주고요, 지워주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NET run 엔터 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아, 뭐야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실행시켜 보니까 헬로 월드는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인데 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damn what? 예, 뭐 이렇게 한글이 일단은 콘솔 창에서 터미널에서 한글이 깨져 나오네요. 아하, 이거 난감한데요. 자, 이러면 근데 이 똑같은 코드를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정확하게 그 한글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콘솔 창에서는 이렇게 한글이 깨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코드를 이 코드를 이제 뭐 리눅스에서 실행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똑같은 코드인데, 이 코드인데, 이 콘솔, 리눅스의 콘솔창에서 실행하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윈도우즈 환경에서 콘솔창에서 얘를 실행해 보니까 일단 깨져서 나와요. 이런 경우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기본 인코딩 자체가 이제 영문 폰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글이 깨져서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글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싶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사용하거나 뭐 리눅스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없어요. 근데 뭐 윈도우즈라든가 맥에서 어떤 이제 이런 그 한글 인코딩에서 한글 인코딩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 가지 옵션을 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제가 단넷 코어 환경이고 단넷 명령어로 콘솔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 명령어가 필요한 거고요. 요 명령어를 명시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나머지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라면 이 명령어는 뭐 굳이 기본 코드에 넣어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콘솔이라는 이름의 이제 콘솔 클래스에 점 찍었을 때 아웃풋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풋 인코딩인데 저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아웃풋 인코딩 그러면 OE라고만 딱 쳐주면 아하,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첫자 대문자를 인식을 해요. 예. 그래서 아웃풋 인코딩 OE, 저는 사람이 머리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아웃풋 인코딩 단어 알고 있을 때는 아웃풋을 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 인코딩이 첫자 대문자인 것만 딱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풋 인코딩에서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탭키 누르면 아웃풋 인코딩이 자동으로 잡히네요. 그래서 아웃풋 인코딩은 참고적으로 제가 발음할 때 속성이라고 발음합니다. 프로퍼티라고 발음하는데요. 대괄호 열고 닫고 없어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값을 넣어줄 수 있냐면 시스템 저 위에 있긴 하지만 그냥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스템 점 텍스트 점 인코딩 점 인코딩 점 UTF-8, UTF-8, UTF-8로 인코딩을 해주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 2바이트 코드, 한글과 같은 한글은 이제 한글 뭐 한자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코드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코딩을 UTF-8으로 잡아주시면 콘솔에서 한글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고요. 다시 여기 와서 위쪽 화살표. 그래서 .NET Run 해서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 다음에 이상하게 나왔던 글씨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쉽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NET이라는 이제 .NET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한글을 처리하고자 했을 때는 아쉽지만 이 코드를 우리가 매번 귀찮지만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헬로 월드 콘솔.cs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C샵 코드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C샵 코드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뭐 C샵 코드 만드는 과정에서 C샵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동시에 만들어지네요. 이 C샵 프로젝트 파일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현재 폴더를 프로젝트를 열고자 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콘솔 창에서는 크게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CS 파일만 있으면 폴더에 CS 파일만 있으면 단넷 명령을 통해서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임스페이스 빼도 되고요. 퍼블릭 빼도 되고 명령 줄임수 빼도 되고 이런 퍼블릭 명령 빼도 되고 이제 코드를 간략하게 뭐 제가 다음 시간 수업들은 그렇게 간략하게 처리해 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임스페이스도 한번 사용해 봤고요. 클래스 선언할 때 퍼블릭도 사용해 봤고요. 메인 메서드 만들 때 역시 그 퍼블릭도 붙여 봤고요. 그 다음에 주석도 처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system.console.writeLine에서 시스템 생략해 봤고요. 그리고 한글 처리하기 위해서 이 한 줄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 코드가 필요 없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재 윈도우즈 환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단넷 CLI를 사용해서 컴파일했을 때 얘가 한글이 깨집니다. 근데 만약에 리눅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안 깨질 거예요. 예, 제가 리눅스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안 깨지더라고요. 자, 여기 부분 어쨌든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요거 한 줄을 빼도 되고요. 자, 어쨌든 제 환경에서는 요러한 모양이 가장 기본적인 코드 모양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좀 더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넣고 여기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서 화면에 안녕하세요 출력해주는 이런 내용처럼 요거에 포커스를 일단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안에 있는 얘네들 CS 파일은요 소스 코드라고 하잖아요. hello world console.cs 파일은 말 그대로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이제 CS 파일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 있잖아요. 뭐뭐뭐.점 텍스트 파일처럼 텍스트 파일하고 똑같은 환경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를 소스 파일을 통해서 단넷 빌드를 이제 단넷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빈 폴더에 이제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change 디렉터리 빈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빈 폴더로 들어가 보고 빈 폴더에서 dir 열어보면 디버그 폴더가 있네요. 그래서 디버그 폴더가 있고요. 다시 change 디렉터리 디버그 폴더에 잠깐 들어보고요. 물론 오브젝트 폴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dir 잠깐 열어보면 단넷 코어 앱 1.1 버전 다시 change 디렉터리 net core 앱 폴더로 잠깐 들어가 보면 들어갔고요. 다시 더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빈 폴더가 비어 있지 않죠. 예. 지금 제가 새벽이라서 새벽입니다. 새벽 지금 잠이 덜 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helloworld.dll 파일이 있어요. dll. 자, 그러면 helloworld.dll 파일이 있으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얘를 통해서도 실행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DLL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exe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는 윈도우즈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리눅스 환경이라든가 맥 환경이라든가 윈도우즈 환경 우리가 이제 단넷 CLI 이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단넷 CLI 이 명령어는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딱 보면 이 DLL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헬로 월드를 헬로 월드 자, 단넷 그냥 직접 타이핑하죠. hello world.dll을 타이핑해주면 그래서 얘를 타이핑했고 얘를 실행해라. 자, 그러면 하하 hello worl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가 실행이 되네요. 단넷 명령어 요거를 통해서 그래서 단넷 hello world.dll 파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되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cd 해서 비어있지 않은 빈 폴더도 한번 들어가 봤고요. 오브젝트 폴더도 이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시 뭐 이거는 의미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프로젝트 자체는 단넷 런 현재 프로젝트가 있는 이제 C#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제 요거 프로젝트 이제 파일 현재 폴더가 프로젝트구나 해서 C# 프로젝트 뭐 기존에 이제 단넷 1.1이 아니라 1.0 버전까지만 해도 C# 프로젝트 대신에 이제 프로젝트.json 프로젝트.json 파일이 있었는데요.
.NET 1.1로 넘어가면서 그냥 CS 프로젝트 파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이렇게 .NET run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클리어 스크린, CLS 클리어 스크린에서 자, 잠깐 보면 다시 한번 .NET run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자, 그러면 .NET run 하기 전에 그냥 .NET run 하게 되면 빌드까지 포함하는데요. 제가 아예 에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제가 에러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세미콜론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빨간색이 가네요. 그러니까 개발하다 보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그 컴파일 타임 에러를 바로 내줘요. 그냥 바로 보여줘요. 얘 잘못됐다 이거. 얘가 이제 자동으로 판단해서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코드 작성하다 빨간색 보이면 이건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예. 자, 그래서 .NET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했나요? 저장 안 돼 있죠? 컨트롤 S 저장하고요. .NET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라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하네요. 예,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하네요. 에러가. 자, 그러면 역시 그냥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위쪽 화살표 빌드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통과가 되는 거고요. 빌드 성공.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자 소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저장. 역시 빨간색 가네요. 예. 좋죠? 예. 위쪽 화살표 엔터. 빌드하게 되면 못 찾겠다 나온다는 거죠. 콘솔은 이제 현재 컨텍스트에 없다라고 이렇게 에러를 내주네요. 자, 고마운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메인에 M자 소문자로 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위쪽 화살표 엔터 치면 역시 에러가 납니다. 대소문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자, 메인 메서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메인 메서드 M자 대문자 엔트리 포인트라는 단어 나오네요. 예, 진입점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 어디 있느냐 시작 지점을 못 찾는 거예요. 현재 메인 메서드 어디 있어? M자 대문자 메인 메서드 어디 있어? 없다라는 거죠. 에러 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려놓고요. 클래스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H자 소문자로 얘는 빌드 에러 나지 않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예, 빌드 성공. 예, 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예, 이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얘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소문자로 해도 돼요. 위쪽 화살표 엔터. 빌드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성공이 됩니다. 하지만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컨트롤 G 눌러서 다시 H자 대문자 네임스페이스 첫자 대문자. 그래서 물론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는 이거는 .NET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소문자로 하면 에러 나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벌써 시스템을 소문자로 하니까 콘솔을 얘 못 찾겠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것도 빌드 한번 시켜보죠. 자, 빌드 시켜주면 뭐 잔뜩 에러 나는 거죠. 시스템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다시 컨트롤 G 저장 에러 빨간색 날라가죠. 예, 다시 위쪽 화살표 엔터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이제 정상 실행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C샵은 명확하게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강력한 형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강력한 형식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strongly typed라고 해서 강력한 형식은 어떤 명령어들, 어떤 형식들, 얘네들은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데 타입을 C샵에서는 타입을 형식이라고 이제 발음하는데요. 형식들은 명확하게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NET에 있는 수많은 명령어들, 수많은 키워드들은 일반적인 키워드들은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그 네임스페이스, 클래스, 메서드, 속성과 같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C샵의 이제 어떤 구성 요소들은요 다 대소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요. C샵에서는 네임스페이스, 클래스, 속성, 메서드들을 첫자 대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떤 뭐 제약사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규칙을 지킬 필요 없지만요. 대부분의 C샵 개발자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C샵에 대한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는 코드는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샵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정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C샵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자바스크립트 쪽이라든가 자바라든가 타입스크립트 쪽에서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KNR 스타일이라고 하죠. 데니스 리치 그 시어너 만든 시절만 해도 화면도 작고 코드도 줄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뒤쪽으로 당깁니다. 그런데 C샵에서는 올맨 스타일이라고 올맨 스타일이라고 하나 왼쪽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KNR 스타일이 아니라 올맨 스타일로 이렇게 왼쪽에다 맞추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아,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다면 이거 선 쫙 가주는데 한 줄로 쫙. 물론 뭐 지금 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데요. 예, 이만큼 시작과 끝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자, 어쨌든 C샵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나중에 여기 퍼블릭이냐, 프로텍티드냐, 뭐 프라이빗이냐, 뭐 인터널이냐, 스태틱이냐, 스태틱이 붙느냐, 안 붙느냐, 보이드냐, 뭐 인트형이냐, 뭐 오브젝트형이냐, 뭐뭐형이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코드를 볼 줄 알면 돼요. C샵을 공부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콘솔 화면에서 뭔가를 찍어가면서 시합에 대한 이런 코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머리로 생각한 것을 손으로 타이핑해서 뭔가가 나오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C샵을 공부한다라는 것의 이제 목표는 충분한 거고요. 그러면 C샵을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면 그 이제 상위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화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C샵 처음 배우기, 처음 시작하기, 헬로월드 프로그램 만들기 과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C샵 개발 환경이 구축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한 30분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C샵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요. 이 다음에는 뭐 각각의 어떤 C샵의 어떤 이제 그 문법들, 기초적인 문법들을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